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많은 수학 기호들, 경영과 경제 기호들을 접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기호들은 그리고 언어 표현은 단순한 원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언어 표현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얼마나 어렵게 이해하도록 만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기호 읽기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위의 글자인 이 글자를 한국인들에게 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곰이라고 읽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걸 아래에서 위로 읽어서 문이라고 읽지는 않을 것입니다. 곰이라고 써놓고 문이라고 읽자 이러한 논리적 오류가 생기는 경우 실제로 우리의 단순하지만 분수식에서 그러한 형태를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간다는 것. 인간의 기본적인 기호를 이해하는 원리지요.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당연한 이 원칙이 실제로 무시되는 상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이러한 기호들, 그리고 LTV, DTI, ppm, km per hour 이런 단어들은 근본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읽어가는 기호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LTV라고 표현하면 담보대출 보통 이것을 연상을 하지요. 자, 돈이 없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급하게 돈을 좀 써야 될 상황이 생기지요. 살다 보면 아, 나 은행 가서 돈 빌려야 되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뭔가를 어, 담보로 잡힌다고 하지요. 예를 들어서 집을 담보로 잡힌다. 이제 궁하니까 마지막 내 생존 수단인 집까지도 담보로 잡혀야 될 상황이지요. 그럴 때 얼마까지 대출이 되는가 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LTV입니다. Loan to Value라는 단어를 줄여서 LTV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이 LTV를 여러분들이 듣는 순간 이게 무슨 의미인가 쉽게 와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언어 표현에 대해서 익숙치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쉽게 또 이해합니다. LTV라는 뜻은 loan, 즉 빌릴 돈 나누기, value, 가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뒤에서 한번 다시 그 분수식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분수식을 위에서 아래로 읽어간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pm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parts per million 이거지요. 굳이 옮긴다면 일부, 어떤 일부인데 100만 분의 1 이런 개념입니다. 즉 분모가 100만일 때의 단위가 바로 ppm입니다. 또한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시속 얼마야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킬로미터 per hour라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또한 percent라는 발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네 단어 우선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될 수 있는 단어들을 모아봤습니다. 이들 단어들은 실제로 분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위에서 아래로 읽어가는 기호의 원칙, 이 원칙이 우리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까 곰이라는 글자를 문이라고 읽는 상황, 이것은 우리의 분수식 표현에서 등장하고 있죠. 우리는 분수식으로 되어 있을 때, 즉 3분의 2가 있다. 이렇게 읽는 거지 2, 2, 3, 뭐 이런 식으로 읽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LTV를 읽는다면은 빌린 돈 그리고 나누기 가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영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loan to value. loan이라는 단어, 이 단어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to입니다. 영어에서 전치사로 보통 쓰이는 이 to라는 단어가 바로 나누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LTV 이렇게 표현한다면 loan to value, 분수식으로는 loan, 위에 분자가 되겠고요. 나누기, value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그대로 우리말로 옮겨본다면 빌릴 돈이죠. 빌릴 돈 나누기 내가 가진 부동산의 가치,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담긴 뜻이 LTV고요. 위에서 아래로 그대로 그 의미를 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치분에 빌린 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래에서 위로 읽어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DT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Debt to income. 그래서 빚낼 돈, 그리고 나누기, 내가 지금 벌고 있는 돈, 이런 의미입니다. 내 월급이 연봉으로 얼만데 1년 동안 내가 어느 정도를 갚을 수 있는가, 이 비율이라는 것이죠. 자, 그대로 기호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LTV라는 뜻은 바로 이 기호를 언어로 읽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뭐뭐에 대한에 해당하는 단어가 몇 대 몇 할 때 그 땡땡이죠. 따라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읽어가면 L 읽고 다음에 to 읽고 그 다음에 V 읽는 것입니다. 이걸 분수식으로 나누면 L 나누기 V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 용어를 그대로 옮겨보면 빌린 돈 나누기 내가 가진 재산의 가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DTI 같은 경우에는 내가 빚낼 돈 나누기 현재 연봉으로 얼마 정도 벌고 있는가, 이런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LTV나 DTI를 듣자마자 곧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영어 표현에서 보듯이 분자부터 읽고 다음에 나누기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분모를 표현합니다. 분자에서 시작해서 모든 단어의 원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누기 쓰고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미를 일상 용어에 그대로 DTI니 LTV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행에 가보면은 저희 아들도 은행에서 근무를 합니다만은 은행에서 근무를 하는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러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죠. 왜? 가치분해, 즉 당신이 가진 돈 분해 빌려갈 돈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LTV라는 이러한 표현으로 해버리면 금방 분자, 나누기, 분모, 이 순서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수식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곰이라고 써놨듯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어가고 있고 실제 우리의 생활에서도 그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단어가 percent와 같은 단어죠. 이 percent, 이 발음을 보면 예를 들어서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20%라고 우리말 20이라는 숫자를 읽었지만 이 per라는 개념이 나누기라는 것입니다. per의 뜻은 뭐뭐마다, 뭐 해당,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나누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0 나누기 100, 이 말을 영어로 옮기면 per, 그리고 100에 해당되는 cent, 100을 표현하는 것이죠. 20%라는 것은 그 언어 자체에 20 나누기 100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ppm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오염물질이나 정화 관련되는 용어를 사용하다 보면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ppm은 parts per million, 밀리언이 100만입니다. 그러니까
parts, 어느 정도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누기, per, 그리고 million, 100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비율로 나타낼 때 100만 분의 얼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분모를 먼저 읽는 100만 분의 얼마, 이러한 논리가 일제강점기부터 존재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에서는 어떤 하나의 특정한 상황을 놓고는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전체를 기호로 이해하는 데서는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실제 다른 과학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뒤에 연결될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ercent라는 영어 단어가 의미하는 그 뜻은 per가 우리말로 옮긴다면 나누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기에 해당하는 기호 이렇게 한 줄을 그은 것이죠. per, 나누기라는 기호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100을 cent라고 읽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century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cent의 어원상 100입니다. 100. cent, 100. 그러니까 100라는 영어 단어가 있긴 하지만 cent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100과 연관지어서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즉 나누기 100이라는 의미가 나누기 100이라는 의미, 달리 말하면 분모가 100이라는 것이죠. 이런 표현이 바로 percent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는 그렇게 읽고 있죠. 20%. 그러면 20이라는 우리말 숫자를 쓰고 영어 단어인 나누기 per를 쓰고 100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식 언어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사례들은 뒤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이 to를 뭐뭐에 대한 뭐뭐 대비, per를 뭐뭐마다 뭐뭐당 이런 식으로 일본식 한자어를 적용해서 표현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들 단어들이 뭐뭐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뒤에 어떠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단어를 가져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이기도 한데 이것을 영어에서는 전치사라고 하고요. 뒤에서는 명사가 따라온다는 거죠. 이러한 영어의 어순을 다시 우리말로 옮기게 되면은 100에 대한 20 이런 표현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막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그냥 20 나누기 100인데 이 표현을 일본인들의 언어 구조로 변경시키면서 이렇게 100 대비 100 대비 20 이와 같은 아주 난해한 암호해독의 상황을 발생시켜 버리는 것이죠. 단순히 위에서 아래로 그대로 숫자를 읽어 나가면 되겠지만 희한하게도 이러한 논리로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더 웃기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20%, 20%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고 할 때 percent 대신에 프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단어가 영어 단어 아니야? 이렇게 아마 확신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결코 이 단어는 영어 단어가 아닙니다. 일본식 영어 단어지요. 일본인들은 자기들의 언어에서 없는 말을 할 때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코스프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코스프레라는 단어 역시 코스튬 플레이에서 온 영어 단어로 추정이 되는데요. 코스튬 플레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이렇게 코스플레이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일본인들은 리을을 두 번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받침으로 리을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스프레 하고 이 코스프레라는 표현을 우리나라의 정치인들도 사용하면서 유행어가 됐죠. 코스프레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원리로 일본식 영어 단어가 우리 생활에 차지하게 된 단어가 바로 프로라는 표현입니다. 20% 무슨 직업, 프로페셔널 이러한 연관되는 단어도 아니고 20%라는 이러한 용어가 바로 일본인들의 영어 단어, 만든 영어 단어지요. 자, 이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읽는 것이 마땅한가?
일제강점기의 언어 표현 논리를 벗어나서 우리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앞에서 LTV에서 보듯이 이렇게 아예 일본식 영어를 거부하고 또한 일본식 언어 표현을 거부하고 그대로 영어 표현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더 편리하다고 느끼기 때문이겠죠. 자, 뉴스에서 LTV 60%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집에 대한 가치를 60%만 인정하겠다 이 말입니다. 한국인들의 뛰어난 언어 능력을 볼 때 이 말 금방 이해할 것입니다. 집이 가치가 100이라고 한다면 60%만 인정하겠다. 그 말이 바로 LTV고 60 나누기 100을 하면 0.6이라는 소수점이 나옵니다. 따라서 퍼센트로 표현하면 100분율이기 때문에 60 per 나누기 센트 100. 자, 이제 센트가 100을 의미한다는 걸 이해했다면 per 나누기로 이해하시고 100으로 보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소수로 표현하면 0.6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동산에 1억의 가치가 있다. 그런데 LTV가 60%다. 그러면 100분의 60을 거기에다 곱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수학적으로 뛰어나게 빠르게 암산이 되는 분들이라면 0.6을 곱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60 나누기 100을 그 식에다 넣는 것이고 그 결과는 6천만 원이 되겠죠. 자, LTV로 표현하는 이 분수식을 언어에 담긴 분수식을 우리는 일본식 용어로 다시 바꿉니다. 따라서 LTV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담보에 대한 차입금의 비율이라는 이러한 용어를 씁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담보에 대한 차입금의 비율이라고 하면 뭔가 오 이럽니다. 지금 일본식 한자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데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죠. 이 여기에 담긴 모든 것들이 바로 일본식 언어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그 용어를 이렇게 일본식 한자어로 하면은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이러한 사대적, 일본 사대적인 상황을 언어 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자, 그러면 3분의 2, 저도 일본식으로 지금 읽었습니다. 밑에부터 시작해서 위로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르게 2 나누기 3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3분의 2라고 읽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학교 수업에서는 또 어떻게 하느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에 가면 3에 대한 2의 비, 이거는 뭐냐면은 분모에 대한 분자의 비율, 바꿔 말하면 퍼센트, 소수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뭐부터 읽죠? 분모부터 읽는, 아래에서 위로 무슨 연어도 아니고 말이야.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3분의 2라고 있고 이 3분의 2라는 표현이 바로 일본식 언어인 3분지 2. 지금도 고령층에서는 3분지 2라고 표현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라는 표현이 바로 일본어에서 온 것이죠. 의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일본식 한자어를 사용하면서 뭔가 굉장히 고상한 느낌을 갖게 되는 놀라운 상황들. 그러면 영어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전히 위에서 아래로 읽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훈민정음 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먼저 곰이라는 글자와 문이라는 글자를 제가 대조해서 보여드렸듯이 우리의 훈민정음도 위에서 아래로 기호를 읽어 내려가는 방법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 나가기도 하지만 위에서 아래로, 왜냐하면 알파벳과 다르게 훈민정음은 받침 표기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읽어가는 원리가 함께 작동한다는 걸 볼 수 있죠. 영어의 경우에는 two thirds, to를 먼저 읽고 이 to나 per라고 읽지 않고 그냥 이 three라고 쓰면은 혼란이 오기 때문에 thirds,
이렇게 표현하죠. 맨 끝에 s가 붙은 이유는 여기가 분자가 둘 이상이 되기 때문에 복수다라는 걸 담고 있죠. 어찌됐건 위에서 아래로 기호를 읽어가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학 시간에 응용하는 내용,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을 외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외워야 될까 싶지만 우리는 실생활에서 혹은 학습에서는 이걸 외워가지고 활동합니다. 자, 속력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력을 나타내는 것은 킬로미터 퍼 아워입니다. 그대로 읽었죠. per는 나누기고 킬로미터 퍼 아워. 자, 이걸 이렇게 나눗셈식으로 변경시켜서 했습니다. 위아래로 썼죠. 원래는 이렇게 빗금을 쳐서 나눗셈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위아래로 이렇게 표현하는 분수식도 사용하고 있죠. 과거에는 이러한 문자의 기록을 종이도 아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위아래로 번지는 상태를 조심했던 것이죠. 그 결과로 이렇게 가로쓰기만을 사용했었지요. 그리고 그 기호를 그대로 읽으면 킬로미터 퍼 아워라고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킬로미터 퍼 아워에 담긴 뜻은 킬로미터 나누기 아워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분수식으로 나타내면 킬로미터 나누기 아워가 되겠고요. 그것을 우리말로 옮기면 킬로미터는 거리이기 때문에 거리 나누기 시간이 되겠죠. 아워는 시간, 킬로미터는 거리입니다. 이러한 거리 단위는 다른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킬로미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학교 수업에서 이미 킬로미터 퍼 아워라는 일상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렇게 분수식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고 거리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시간분의 거리, 우리는 이미 킬로미터 퍼 아워에 이미 그 의미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분의 거리라는 공식이 생겼다. 그리고 이걸 외워라. 이러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거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저 상황에서 이제 분수식, 여기에서는 잠깐 방정식과 함수식의 원리도 이해할 필요가 있긴 하죠. 자, 방정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장산술이라는 중국의 그 수학책이 있습니다. 그 구장산술 9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8장인가요? 거기에 방정이라는 표현이 납니다. 이 방정이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영어로 표현하면 이퀄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에 이퀄이 존재하겠죠. 같다라는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속력을 한번 그대로 보겠습니다. 킬로미터 퍼 아워죠. 킬로미터 나누기 아워예요. 자, 이 방정식에서는 어떤 원리가 있냐면은 양변에 같은 것을 곱하면은 똑같은 값이 된다. 이 원리죠. 그래서 제가 이 모양을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속력 해당하는 킬로미터 퍼 아워를 곱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분의 아워, 시간을 했죠. 그러면 아워와 아워는 약분이 됩니다. 당연히 1 곱하기 킬로미터가 되니까 킬로미터가 맞죠. 이게 이제 방정식에서 존재하는 거고요. 흔히 방정식은 숫자를 생각을 하지만 이런 언어도 그대로 약분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아워고 아워니까 약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거리는 킬로미터 퍼 아워가 속력을 나타내고요. 여기에서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지요. 따라서 이렇게 약분되니까 당연히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라는 이러한 논리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킬로미터 퍼 아워를 놓고 아워를 약분시켜 버리면은, 바꿔 말하면은 시간을 곱해 버리면은 킬로미터만 남게 되겠죠. 따라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멘붕 오시는 분들 있나요? 한번 써보세요. 자, 뒤에서 한번 다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고
이 시간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우리가 함수식과 같이 연결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죠. 자, y는 a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x와 y의 변수라고 하죠. 다 제가 지금 일본식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variation이라고 하는데 x 값과 y 값이 변화돼 간다는 거죠. 어떤 특정한 값은 아니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함수라고 표현하고요. equal이 있기 때문에 또 방정식의 특성을 같이 가지고 있죠. 자, 함수식으로 y는 ax라고 되어 있다면 a 1차 함수 중학교 과정에서는 아마 이 내용이 기울기로 표현돼서 나올 것입니다. a는 x분의 y 이렇게 되지요. 이 용어를 그대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속력을 구하려고 하면 양변을 뭘로 하면 되죠? 시간으로 나눠버리면 되죠. 시간분의 1 이렇게 나눠버리는 것이죠. 또한 이쪽에도 양변 똑같이 거리 나누기 시간이 되겠죠. 속력만을 구하고 싶으면 양변을 시간으로 나눠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함수 기호에 담겨있는 의미이고 방정식에서의 원리죠. 따라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가 되겠고요. 킬로미터 퍼 아워 그대로 결론으로 나오죠. 자, 이걸 숫자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숫자식이라면 2는 5분의 10 맞죠? 제가 연어처럼 밑에서 위로 일본어 방식으로 읽었습니다. 제가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서의 이치가 지금 그렇다니까. 자, 밑에서부터 읽었습니다. 그럼 양변에 5를 곱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5하고 5가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양변에 곱해버린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여기다가 곱하기 5 이렇게 해주면, 그래서 그 값은 10은 10 이렇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2 곱하기 5가 5 하고요. 5분의 10 곱하기 5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값은 10, 10 양변이 같은 값이 나오죠. 혹은 좀 더 계산의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것이 기호에 담긴 원리지요. 방정식을 사용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많은 용어들이 일본식 한자어와 때에 따라서는 중국의 한자어도 병용해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다만 중국의 한자어는 일본인들이 이러한 수학체계나 다른 학문체계를 만들 때 같은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대로 빌려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제가 지금 앞에서 나눗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담긴 원리는 정말 단순합니다. 우리가 경영이나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이러한 용어들을 보게 됩니다. 총소득승수, 순소득승수, 종합투자자본 환원율, 세후투자지분 수익률. 이 모든 식들 여러분들 중에서 보자마자 암기를 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이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단순하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얼마 벌고 얼마를 투자했는데 이 원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장사를 해서 얼마를 벌었고, 혹은 내가 지분을 투자해서 내가 얼마 정도 투자하고 돈을 얼마 빌려와서 번 거, 여기에 대한 비율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식은 단순화시키면 분자 나누기 분모라는 원리지요. 분자 나누기 분모의 방법인데 이것을 일본식 한자어를 사용한 표현을 바꾸다 보니까 무슨 외계어 보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수업을 하는데 혹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학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렵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제가 친일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친일파들의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유리하고 국민들에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편리하다 그러면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부 일본식 한자어로 옮겨놨습니다. 단순한 원리임에도 내가 얼마 벌었고 얼마 투자했는데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사용되는 이 용어들이 정말로 막말로 골 때리게 만드는 거죠. 전부 일본식 용어입니다. 승수. 승수라는 것은 앞에서 제가 그 y는 ax에서 a에 해당되는 몇 배수냐 이런 개념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회전율, 환원율, 배당률, 수익률. 제가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영과 경제를 공부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정말 위에서 아래 나누기다. 단순하게 이 용어들을 정리할 수 있는 분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준다면 많은 국민들이 어떤 학문적인 거 접근할 때 더 쉽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능력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이 나오듯이 정말로 아름다운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단순화시켜서 감동받을 이러한 표기, 일본어가 아닌 우리의 가사, 노래 가사처럼 아름답고 편리한 용어들로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자, 분수식을 어떻게 읽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동일한 한자 문화권이었던 그것을 이용해서 일본식 한자어를 일본인들이 발음하고 있는 거 그것만을 바꿔서 우리식 한자어 발음으로만 변경시킨 상황. 그 결과로 어떤 용어를 듣자마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친일이 나쁜 이유 중에 하나지요.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생활에서 킬로미터 per hour 이런 식으로 그대로 학습을 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용어로 굳이 바꿔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일본인들의 영어 발음 그리고 그 원리가 이렇게 경영이나 경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에도 그대로 담겨 있다는 거. LTV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일본식 발음도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LTV에서도 LTV, 이 V라고 읽는 거 많은 젊은 세대나 또 외국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이거 V라고 읽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야 이렇게 해서 자꾸 이 소리를 변경시켜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글자 표기도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 표기 제가 비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를 가져와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LTV 물론 우리는 위에서 아래로 읽어가는 기호 원리가 훈민정음의 핵심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받침으로 제가 리을 두 개, L은 우리말과 다르게 리을 두 개의 소리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표현했고요. 그대로 아래에서처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LTV라는 표현은 바로 이와 같이 L 읽고요. T 그리고 영어의 V 소리. 자, 그러면 우리말에 없는 영어의 V 소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읽을까요?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라는 좀 복잡한 소리입니다. loan to value, value에 해당하는 발음이죠.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목젖이 울리는 이것을 언어학적으로는 labiodental 그리고 continuous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한 목젖이 울리는 소리라는 좀 복잡한 소리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약간의 발음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소리를 내면은 LTG
the 소리를 b와 the 구별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말에 없는 일본어 표기가 아니라 우리 훈민정음의 창조 원리를 사용해서 다른 소리, 우리말에 없는 소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그 틀을 잡아놓은 학문의 체계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표현들을 제대로 세종대왕이 모든 사람이 쉽고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원리를 사용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놀라운 문학작품들을 생산해내는 한국인들의 글자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러한 일제강점기의 표기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정서에 맞는 적절한 언어 표현으로 단순한 원리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